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하고 공수처가 경찰하고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에 한 이름으로 가장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출 등으로 발생하면 민주당 책임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성취인 부의장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망신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 이후에 무슨 불상사가 발생해도 안 나길 바라지만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정당한 법 집행을 하려는 이 주체에 대해서 너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마치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협박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지금 모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원칙은 그냥 하나입니다. 지금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것. 그래서 만약에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밟아치면은 우리는 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떴다는 핑계 될걸요. 어떻게든 지연하는 게, 어떻게든 수사를 끄는 게, 어떻게든 다 본인이 출두하는 걸 늦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추느냐? 헌법재판 이거에 물론 지금 헌법재판과 이 형사재판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 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늦추고 그것을 최대한 적게 가게 하기 위한 지금 지연작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지금 글쎄요 헌정 질서를 저기서 법치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법치를 지금 흔들리고 망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한 명인데, 가장 선두주자인데 자꾸 마치 야당이, 마치 경찰이, 마치 공수처가 법을 해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행태가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좀 그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도주는 안 하겠죠. 근데 도피는 할 겁니다. 그게 뭐냐? 뚫고 들어갔을 때 아마 관저 근처로 어딘가 피신할 겁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 관저와 다른 데가 그 근처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진입해서 잡으려고 할 때 어디든 피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한 다음에 또 연기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요, 저는 출두할 때까지 어떻게든 피하려고 시간 끌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리력을 너무 크게 행사한다? 저는 전혀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의 밑단에는 공수처한테 체포영장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집행하라고 한다고 주장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214조 2항에 의해서 체포 및 그 구속영장 적부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의 신청은 집행된 이후에 이 과정에 좀 불법적인 게 있었다, 위법성이 있었다, 이의 신청하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지금 그 법을 초월해서 이의 신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은 공수처랑 경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1차 때보다는 인원도 대규모로 늘리고 지금 1,700명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앞에서 이제 맡기 시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포 준비하는 공조본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남 전 의원 좀 나아 보여요? 1차 때보다는? 공조본 자체, 특히 경찰에서 잘못한 건 없었어요. 1차 때도 사실은. 그런데 국가의 어떤 사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사법 집행에 저항하는 사람한테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밀리면 그거 자체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너무 쉽게 그만둬 버렸어요. 물론 공수처의 판단이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법 질서가 또 한 번 흔들린 거예요. 물론 12월 3일 비상기업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헌정 질서를 비롯한 법 질서 전체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사법 시스템은 계속 훼손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집행 시도에서는 절대로 실패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바람직스럽겠죠. 애국 시민이라고 윤석열 지키겠다고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제가 오늘 그 한겨레 칼럼도 썼는데 명칼럼이더라고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네. 부정선거를 잡겠다라고 개엄을 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예전에 보면은 그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를 거론하면서 이게 나라냐 개엄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랑 계엄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네. 김건희 특검하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오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삼기 위해서 네. 부정선거 음모를 하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극우 유튜버들은 막 1억씩 지금 슈퍼챗 받고 돈 벌고 있지. 1억씩 받아요? 예, 뭐 이미 그것도 나왔어요. 이거 기사 나왔어요.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내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예, 모이면 계엄 이후로 억대의 돈을 지금 극우 유튜버들 지금 벌고 있지. 윤석열은 뭐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자기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 술 먹고 있고 지금 돌아 어디 지금 도피하고 있지. 국힘 의원들은 바보같이 거기서 지금 44명 나와서 그거 하고 있지. 사람들만 불쌍해요. 지금 돈 없는 돈 지금 그거 후원하고 있고 그 추운데 떨고 있고 우리 애국 시민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네. 그러니까 음모론자 중에서도 신념의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윤석열은 그냥 사익 추구형 음모론입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음모론을 이용하는 아주 최악의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로. 어떤 확신범이 아니고. 확신범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예, 평소에 언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그 개업 얘기하고 극우 유튜브 보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랑만 한 게 아닌가 봐요. 왜요? 일본의 전직 장관을 만나서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해서 어제였죠. 아사히발로 이제 기사가 났죠. 이제 윤 대통령과 삼청도 안가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라고 하는 전직 장관이 이제 뭐 일종의 증언처럼 한 거죠. 네. 이제 윤 대통령은 취하면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들도 맹비난을 했다. 계엄령 언급을 자주 하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리고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소주 맥주 한 반잔 정도 따라 마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20잔 정도를 가득 따라 마셨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전용 시설을 경비하는 담당자들로부터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장시간 근무.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너무 늦게까지 뭘 네. 하다 보니. 아 근데 이게 너무 나라방신 아니에요? 네. 아니 이분 맨날 오후에 늦게 출근했잖아요.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무슨 장시간 근무를 하니까 어디서 약을 팔어 지금 거짓말을 해. 본인 11시 12시에 출근해가지고 또 교통통제해가지고 시민들 맨날 교통통제 2번씩 불편함 겪게 했잖아요. 네. 맨날 술 먹고 여기 지금 내가 놀랐던 거는 가득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폭탄주 이거 만드는데. 텐텐. 그게 논란 포인트예요? 아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20잔씩 막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53부에서 5부 정도로 따르는 게 아니라 다음날 생각이 미래가 없는 거야. 오늘만 살고 먹고 죽겠다라는 걸 20잔씩 먹고 맨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경찰들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지는 1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쯤 나갔다가 또 일찍 퇴근한다는 거야. 3, 4시에 퇴근한다는 거 아니야. 뭐가 힘듭니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나라 경제는 다 말아먹고. 안가 지키는 경비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진짜 너희들도 많이 와서 나다. 한잔해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술을 또 많이 매일 많이 먹으면 그것도 힘들긴 해요. 몸이 견디기 쉽지 저도 술 좋아하는데요. 진짜 자제합니다 요즘 진짜. 제가 윤석열처럼 될까 내가 썩을까봐 제가 진짜 예? 그걸 연구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뇌썩음 브레인 랏이라고 윤석열처럼 돼요 진짜. 라튼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라틴 브레인이 되기 때문에 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술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진짜.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네. 하나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흑기사를 좋아요? 해줌으로써 네. 상당히 이제 우월감과 본인이 흑기사를 해준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술도 못 먹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갖고 와 내가 마셔줄게 이렇게 네, 흑기사? 그래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번에 흑기사 해줄게. 쫙 먹고. 뭐. 원래 흑기사 하면 소원 하나 들어줘. 그래가지고 너 707 대기시켜 이런 거 소원인가? 그래서 흑기사 역할도 네. 되게 자주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상대적인 우월감. 술도 못 먹는 게 말이야. 뭐 어디서 뭐 까불어 뭐 이 정도.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 대선 후보가 이제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약한 척을 한 거예요.
각하 뭐좀 약간 초쳐서 각하 제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것 좀 마셔주십시오. 에이 이것도 못 먹어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면서 비위를 맞췄다. 그러니까 술을 꼭 잘 먹는 사람만 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얼마든지 제작을. 그래서 윤희석 대변인이 큰 실수를 했다 예전에. 윤희석? 예전에 윤희석 대변인이 네. 후보 시절 초반에 이제 후행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야 우리 아크로비스타로 야 술 먹으러 와 그랬는데 저는 술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가 봤대 아크로비스타를. 본인이 통탄의 한이다. 먹었으면 공천 받았지. 먹었으면 공천 받았는데. 술을 먹었어요. 지금 관저 앞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못 먹어도 이렇게 하면서 좀 드셔주십시오 하면 또 다 먹어준다는 거야. 아이고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대신 아니 마셔. 안돼. 그거는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은 너 나가 막 이런. 노조 아예 자리에 안 껴주니까. 안 껴져 안 껴져. 페인트 모션이야. 어느 정도 먹어주는데 마지막 하나만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그 하지마. 아니요 좋아 오늘 좋다. 너무 좋다 지금. 그 아크로비스타에 네. 그 담근 술이 많대요. 아 당금주. 매실이니 뭐뱀 뱀술. 뭐 이런 거. 뱀술, 노봉방 뭐 이런 거, 말벌술 뭐 아, 예를 그래요? 들면 산삼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술 친구로서 마음에 들면은 네. 딱 거기 관저 그 아크로비스타까지 가서 네. 여보 여보. 여기 저기 당금술 좀 가져와. 아 오늘은 갖고 저 와봐. 말벌주 좀 가져와봐. 말벌이야 오늘은. 그거 딱 다 먹고 나면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너랑 나랑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거기서 의리를 찾으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담금주가 굉장히. 당근주까지 먹어야 찐 윤이다. 아, 찐윤. 맥윤 다 필요 없어. 그 당금술을 먹어야 돼. 그럼 이제 담윤으로 바꿔서 진짜는 담윤이다. 담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청와대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혹시 다시는 못 갈까봐 그러시는 건지 뭐 혹시 다녀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땠는지. 자, 이런 가운데 한남동 관저는 점점 더 요새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면도칼 철조망 뭐 이런 것도 설치를 했다고 하고 뭐 굉장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수처도 집행 의지가 강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 체포 영장 집행이 되겠습니까? 주말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뭐 형사기동대 등등 경찰 쪽에서 나름 체포 전문 조직들을 좀 이렇게 집합시켜서 회의를 한 거 보고 아마 평일에 한꺼번에 일거에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저 주변의 지형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저번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번에 밀고 들어갈 생각이라서 아마 주말은 아니다 분명히. 그리고 평일인데 평일에 며칠을 정할지는 아마 이번에는 밀행성을 철저히 가지고 들어갈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집행될 것 같아요. 지난 1차 집행 때는 6시 14분에 공수처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언론사에서 완전 이제 중계하듯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은밀하게 작전을 펼치고 네, 원래 체포영장이요. 은밀하게 체포를 하는 것이지 나 너 잡으러 갈게 하고 체포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흔치 않은데 이번에는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동시다발적으로 뭐 공수처에서 출발하는 쪽도 있겠으나 출발 안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출발해서 체포에 임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몇 주째 금주하고 관저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한 주 동안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관저에는 당연히 계시는 걸로. 관저에는 계시고 술은 드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까? 술을 같이 드실 만한 분이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갑자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 전에 또 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조사 9시쯤 출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배경은 뭐예요? 일단 제가 들었던 건 그 출석하기 한 3, 4일 전에 경호처장이 출석할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용산 관계자로부터 들었었고 그 전에 출석이 나오기 전에 경호처 내부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경호처장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밑에 경호관들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경호처장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지난 6일 담화문을 통해서 6일인가요? 날짜 담화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한 내 판단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본인 일신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지만 여러 경호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질 수 없거든요. 일단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걸 책임질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걸 책임질 수 없고 또 공무원직도 파면될 수 있는 걸 경호처장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동요가 있었고 이 동요를 경호처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전달하니 경호처장의 반응이 관련돼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그 고민을 며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출석은 그때부터 3회째는 내가 출석하겠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다만 이 내용은 용산이나 다른 대통령 측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단을 하겠다라는 쪽까지 있었는데 사실 내부에서도 이게 사직 결단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로 결단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막겠다 또는 무력적으로 대항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본인이 그냥 사표를 내버렸어요. 이건 이 난국에서 도망가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원래 박종준 처장은 제가 또 다른 용산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도 원래 김용현이나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 이제 임명된 지 한 4개월 지났고 그리고 그 전에 김용현 라인인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실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이랑 매일 같이 술 먹고 이전에도 완전히 최측근으로 돼 있는데 그것 떠나서 경호처 내부에서 전횡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장의 입장에서 차장을 어떤 인사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졌죠. 근데 어쨌든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은 본인 개인으로는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직원들이 동요하니까 결단을 고민하는 듯하다가 본인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된 게 그러면 처장이 사표 내면서 차장인 김성훈 차장 그리고 넘버 3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실권을 쥐게 됐는데 이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야 된다.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지휘해서 철저히 막아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직무정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 경호체계하고 왜냐면 매일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니까 다만 이전에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넌 대체 뭐하는 XX냐 너는 나를 대대로 막을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박종준 처장만 도망가 버린 현재 상황이 됐다. 지금 그래서 밑에는 상당히 경호관들은 동요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무력 대응 가능성이 높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경호본부장 이분들이 실권을 쥐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고 그래도 밑에 상당수 경호관들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정하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대요. 다만 그중에 일부는 나는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 왜냐하면 경호관들은 평생을 정말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향해 오는 총탄을 막는 훈련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법자 대통령이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은 신분은 있지만 사실 직무 정지된 그리고 사실상 내란범인데 그 부분을 오인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망간 부분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나가 이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3의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유화책을 쓰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그 경호처장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관저 순시 나왔을 때도 보통 경호처장 다 옆에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때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거둬들였다. 신뢰를 거둬들이니까 내가 이거 경호처장으로 있는 게 부적절하겠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보면 어차피 경찰 조사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표를 내면 일반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비밀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경호처장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안 밝혀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장 수석님은 어쨌든 생각하시는 게 자발적 사위는 아닌 것 너 같다는 나가 이거예요. 생각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랑 소통도 좀 있었을까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근데 야당에서는 계속 이러잖아요.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네.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진들은요, 그 보스가 찾지 않으면은요 신뢰를 거둬들인 거 딱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견딘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사의 수용했잖아요. 그건 이것도 대통령하고 대통령과 분명히. 소통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결정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여쭤보고 어떡할까요? 사표 받아.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경호처장이 물러났으니까 좀 이제 진행 좀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거는 틀린 거네요. 더한 분들이 지금 그렇죠. 계신 거니까. 결사옹이론자들이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맞습니다.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직속 사람들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이고. 직속 라인이고 김용현 차장이 김성훈 현 차장을 차장으로 승진시켜서 최측근으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별장 뭐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같이 근무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청남대 동기예요. 4명이. 그러니까 박종준, 그다음에 김성훈, 이광호, 그다음에 이제 가족부장인 김산이라고 있는데 이 4명이 청남대에서 김용현 씨와 같이 근무를 했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김용현이 경호처장 할 때 곳곳에다가 이 말하자면 경호처에 수뇌부로 꽂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박정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그냥 추구 전략을 세워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시는데 오늘 김성훈 경호차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박정준 처장이 왜 출석했는지가 나온다 저는 봤거든요. 오늘 출석을 하면은 안 하는데. 근데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사적으로 지금 현재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법치 필요 없어. 경호처 결사항전할 거야라는 의지예요. 근데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는 나왔잖아요. 경찰을 존중한다고는 했으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내가 중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중재 역할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법적 책임을 좀 톤 다운시켜서 자기가 좀 출구 전략으로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되고 오늘 김성훈 차장이 안 나온다는 것은 체포도 불사하고 거기에서 지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강성파에서 비둘기파였던 박종준 처장이 밀려난 거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박 전 차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좀 해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경찰에서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죠. 오히려 어제만 한수 해도 위에서 어제 전략적으로. 그제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고조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경호처장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소환에 응하는 상황에서 경찰도 당황한 거 아니에요? 올 줄 몰랐다는 거.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밤새 이렇게 들어보니 이분이 버티기가 어려웠을 상황이다. 본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리적 충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딱 그거 하나 그걸 위해서 그거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뭐 표현상으로 보면 뭐 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인만 살자고 도망갔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분이 공직 경험도 많고 뭐 원래 경찰에 계시던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차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결국 본인이 직을 던짐으로써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좀 극대화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공식적으로 박종준 처장이 이거를 뭐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출석하기 전에 가까운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 그런데 바로 출석해서 사표 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냈는데 그 다음에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잖아요. 바로 틀어버렸답니다. 결사항전하자. 근데 그 뭐 또 지금 차장이 김성훈 차장이 현재 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사람의 방침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박정준 차장이 무책임하게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저도 앞서 장 소장님 뭐 말씀대로 본인은 어떻게든 사퇴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심도 못 받고 뭐 날선 그냥 날것의 용을 하자면 욕만 먹고 그러니 그냥 아예 때려치자라고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시도는 안 되겠다.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 추미애 의원이 한번 경호처가 1차 시도 때 발포 얘기가 나왔다. 경호처장 그때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떻게 그게 다 나면 마지막에는 그냥 공포탄 다음에 실탄을 발포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경호처는 그거를 사실무근이라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포 명령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하나, 분명히 그런 과잉 대응, 과격 대응에 대해서는 아마 경호처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을까. 그냥 없는 소리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현재 경호처는 박종준 전 처장보다 더 강경한 분들이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도 좀 입장이 뭐 1차 집행 때보다는 훨씬 강경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예의를 다하겠다 뭐 이런 온건한 태도에서 현재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의원들이 혹시 스크럼이라도 짜면 그분들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국회의원 뭐 45명인가요? 그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44명,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뭐 40여 명의 국회의원들 또 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또 하면은 더 많이 간다, 60명 정도 갈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날 개별적으로 오고 서로 아름아름 연락돼서 모인 게 됐잖아요, 결론은. 근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44명이면 저희 당 탄핵 반대했던 분들 85명인데 반이 넘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진도 탁 찍혀가지고 뭔가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엄도 찬성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광훈 집회에 뭐 찬동하는 분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되게 커지죠. 그래서 그날 갔던 분들도 이번에는 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우려하죠. 그리고 진짜로 나갔는데 영장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멀뚱멀뚱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만약 한다면 이건 현행범이라 그냥 체포해요. 뭐 회기 중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그럼 진짜 이거는 엉뚱한 대로 사건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도 최소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저지선을 구축할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9명으로 인간 저지선은 어려울 겁니다. 하긴 뭐 경찰력 1000명 동원한다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적으니까 소극적으로 뭐 항의하곤 할 수는 있어도 물리력 동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59명도 이름을 올렸다고 네, 하거든요. 네.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합치면 1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원외 말고 장외도 있어요. 원외 원외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분 저든지 여러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나가실 가능성이 있지만 진짜 이렇게 할까, 이게 체포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제 박성태 실장님하고 제가 관저 앞에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원외 당협위원장분들 한 15분이 바로 관저 정문 들어가는 그 옆에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뭔가 그랬더니 정말 공달 아니에요? 공달?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공달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천을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다 떨어졌으니까 받지 못하신 분 또 공달. 공달은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제 거를. 유일한 거야.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를 짜가지고 네. 이렇게 하루에 한 15명 정도씩 날짜 바꿔가면서 그 관저 앞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근데 지나가면서 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많은 칭찬과 환호를 받더라고요. 악수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정상이 하게 그분들만 정문 그 2차 저지선 앞쪽에 바리케이트로 그분들 한 15명만 쭉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그분들을 보호한 건지 그분들 감금한 건지 약간 애매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멀뚱히 서 있는데 저건 무슨 장면인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탄핵 반대 집회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혹시 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장성철 소장님이 김은국 씨와 비슷한 컨셉으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니 상당히 안전하게 SO님이 왔더라고요. 장성철님 봤어요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빨간 잠바에다가 아니, 성조기 들고 가셨어요? 좀 맞을까봐 제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끼고 갔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도 현장감 있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확실히 그 자리에 좀 나이 드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분들이 양 옆에서 그 추운 날 그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막 응원하고 반대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비극적인 현장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치 선진국이고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할 때는 많은 희생과 그 시스템들이 성장해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남동 관저에 있는 그저 안에 계시는 내란 수개 그 피의자분과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보호하는 국민의회 뭐 국회의원이든 장애위원이든 뭐 원외위원이든 그리고 아스팔트 우파든 과연 그 말하죠 광적인 정도가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일시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어떤 의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두고 있으나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얼마만큼 더 이게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체포가 다가오자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내란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 혐의자가요. 검찰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 검찰이 잘못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런 수준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과연 이런 논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추위에 고생하는 많은 시민들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정말. 김민전 씨가 백골단을요 국회 안으로 불러들였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김민전은 백골단의 데모가 되셨어요.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이 여자 뭐 하던 여자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김민전이 서울대 외교학과 84학번이에요. 또 그 유명한 서울대입니까? 서울대 그 출신. 유명한 서울대 84학번. 84학번. 우병우를 배출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우병우, 유상범이, 정점식이, 김재원이 뭐 대단한. 그래. 기가 막히네요 84학번도. 82학번, 84학번 인물들 많은데 하셨고 김민전이는 외교학과 84학번인데 그 동기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윤선이죠. 조윤선. 그래서 김민선이가 조윤선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지. 아 그래요. 그리고 김민전이가 중간에 한번 국회 직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네 집이 되게 부자야. 그래가지고 정치외교학교 교수를 했어.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네. 근데 84학번에는 또 박종철 열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학교 다닐 때 그 동기가 물고문당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 세대인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 보세요. 저것들이 사람인가. 그래서 지들은 저것도 손가락 쳤을 거예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이씨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랬을 거야. 김민전이가 뭐 참여연대 활동도 초반에 교수 돼가지고 처음 왔을 때 참여활동도 열심히 하고 민주당 쪽 인사인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니 심지어 오세훈이도 옛날에 민변이었어. 그러니까 기웃거린 거지. 다 기웃거린 거예요. 강용석이도 참여연대였다고 저기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일종의 가장을 위해서 그런 거 만들고 준비를 한 거지, 지 나름대로.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김민전의 실체를 알아보고 저게 실력도 없고 욕심만 많다라는 거 알고 별로 길을 안 터주니까 저쪽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제 그 뭐 공백이 많이 생겼잖아. 전주회, 뭐 이은재, 조수진 이런 것들이 없어졌잖아. 전희경. 그러니까 여기가 내 땅이다. 어머나. 근데 나는 제가 볼 때 능가하기 시작했어. 맞아요. 그 그렇죠. 이은지 알지? 능가하지. 네, 막 서태지야! 막 피 쓰는 사람 아니에요? 나 진짜 내가 부끄러웠지. 우리 해초님이 오윤혜가 그걸 왜 몰라? 오윤혜 씨 그 여자 김민전 잠자던 여자.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데 이은재가 혈서로 쓴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정말? 아까 지금 가짜로 발라가지고 혈서 쓴 거잖아. 그때 그거 쓴 게 조국 최강욱 욕하는 거였어. 그 글이. 아니, 사람들 그걸 몰라주고 이은재 혈서 쓸 거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중심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있네. 그 여자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제 지지 얻으려고? 저러면 이제 그분들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 그래, 거야. 그거 혈서 쓰고 정광훈당에 영입됐다가 불교 신자라는 게 발각돼가지고 제명당했잖아 또. 진짜 왜 이래요? 정말 멋진 사람이네. 그 사람들이 국힘 있으면서 지금 정광훈한테 다 엎드리잖아. 큰절하고 윤상현 막 90도로 전화. 맞아요. 근데 막상 선거에 보면은 정광훈 당 있어. 자유통일당.
3%가 안 나와. 아, 3%도 많아요. 그 3%가 지금 일당 100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상하게 나오고 김문수가 1등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갤럽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이은재가 쓴 저 이름이 극우들 저기 좋아하라고 쓴 이름이 그때 윤석열도 있었는데 윤석열을 쓰니까 조국 최강욱을 당연히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인 거. 근데 윤석열이 이름은 윤석열이거든. 네. 윤석열이라고 썼어. 어머. 그래서 제가 제 이름과 윤석열 이름을 발견하고 네. 이름이나 제대로 써라. 아, 윤석열이다 이렇게. 아, 저 이진숙 씨 이후로 진짜 이 가족들 친구들 너무 창피하겠다. 김민전 씨 주변 사람들. 예. 그거 왜 근데 자꾸. 이제는 창피한 걸 넘어서 가지고 네.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그러니까요. 백골단? 백골단이란 이름을 붙인 애들을 똑같이 뭐 안전모 같은 거를 쓰고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그 추접스러운 짓거리 했어요. 그 얼마나 기괴한 형상입니까? 그걸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얘들은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네 나름대로 이제 우리 쪽 민주진보 진영을 위협한다고. 이제 백골단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무도한 조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게 서북청년단이라고 또 이승만 때 설치던 분들이 있었지. 네. 그래가지고 방공청년단이다 무슨 백골단이다 어쩌고 했던 게 네. 박근혜 탄핵 때 서북청년단이라고 시커먼 옷 입은 놈들이 또 설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청산을 못한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다 뭐 때려잡아야지. 저 백골단 때문에 이제 김민전이가 그전에는 별명이 잔민전이었는데 별명이 하나 더 생겼더만 백골공주. 아, 백골. 백골공주라고 생겼던데. 공주란 말 너무 아까 많이 백설공주 때문에 할 수 없이. 네. 근데 저 백골단이라는 건 원래 그 사복체포조라고 경찰에서는 이제 불렀고요. 네. 그 다음에 기동대가 우리가 이제 집회 현장에 가보면은 그 깃발 들고 형광색 옷 입고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줄 서서 다니는 애들 있지. 방패 들고. 네. 걔들은 그냥 기동대고. 기동대. 형사 기동대는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동대는 원래는 집회 시위 대응이 주 목적이고. MC 장원이 하던 거예요. 걔들은 이제 그 경비 경찰이라 그래. 경찰 안에서는. 근데 형사 기동대는 이건 수사 경찰이야. 네. 그러니까 조폭들이 막 패싸움을 한다. 막 서로 칼 들고 총 들고 막 한다. 그거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형사기동대거든요. 네. 그 형사기동대가 지금 전국의 형사기동대가 윤석열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용산에. 그런 건데 하여튼 형사기동대라는 간판 아래 사복체포조라고 백골단이 있었고 애들이 왜 백골단이라고 우리가 불렀냐면 네. 그 화이바를 쓰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해골같이 생기니까 머리가. 그리고 이제 얘들이 왜 백골단을 그때 많이 운용을 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투석전을 하고 최루탄을 쏘고 막 이랬잖아요, 80년대. 그러면 경찰들이 방석복이라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소목 같은 걸 입고 네. 투구 쓰고 근데 돌 맞으면 안 아파야 되니까 네. 방패 들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전경들은. 네. 그러면은 막상 학생들 앞에서 저기 하는데 이제 위협하고 잡으러 가려면 이게 둔하잖아요. 못 따라잡잖아. 네. 돈 던지다 그냥 도망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잡을 용도로 백골단을 뽑아가지고 사복체포조라고 운영을 해서 이놈들은 헬멧 쓰고 방패 하나 작은 거 들고 여기다 몽둥이 하나 들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앞으로 이제 쫙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저기 시위 주도하는 학생들을 잡는 그 무조건 때리는 이런 이승만 때 걸 했던 만들어준 건데. 거예요? 이승만. 아니 전두환 때. 그래가지고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경찰 개혁 그 전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경찰 개혁위원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경찰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상대해보면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었잖아. 어디 노점상 같은 데 가지고 삥 뜯고 네. 그 옛날에 투캅스에 나오는 거 거기 가서 있으면 이렇게 집어먹고 이러던 놈들. 네. 그런 저질 경찰들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경찰의 해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경찰 개혁위원을 할 때 백골단 것들이 아직도 안 나가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 생기는데 잔당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80년대에 뽑아가지고 지금 몇 년이야? 2024년이잖아. 5년. 그러니까 한 30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들어왔더라도 이제 정년이 거의 다 돼서 나갈 때가 됐어 이제.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거를 아직도 그 못된 생각을 아직도 안 그러니까 저놈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백골단처럼 너네를 폭력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싸울 잡아겠다. 거다. 네. 아무튼 그런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의원님은 걔들이 몰랐겠느냐 알고 그랬지. 알고 그랬으면 더 나쁜 놈들인 거고요. 아이. 그래서 그 이름이 멋져 보였을까요? 사람부터 돼야지. 멋을 부리려면 사람이 멋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젊은 놈들이 사람이 백골단을 이름 붙이기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런 애들이 저 애들이 잘못인가? 저는
김민전의 잘못이에요. 당연하죠. 저런 애들 엄청나게 많아요. 저쪽 저 집회에 보면 밤에 그 민주시민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 이목볼 되는 여성들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하고 도망가고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런 놈들 많아요. 그런 놈들을 국회에 끌어들인 거예요. 김민전이라는 생각 없는 여자가. 맞아요. 국힘은 이 쟤들 사람 지금 족보를 따져보니까 정광훈이 따라다니던. 예. 정광훈이가 옛날에 교회 그 알바끼 하고 그랬다가 철거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걔들이 저복장이었었거든 또. 그 그랬던 그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전이 가서 정광훈한테 엎드린 기념에 걔들이 옆에서 막 얘기해서 저희 좀 국회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정광훈이가 뭐 야, 열심히 하는 애들 뭐 이런 걸 들었나 보지. 그래서 끌고 들어온 거야.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리고 징계 지가 사유 학교 다닐 아니에요? 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게 백골단이야. 아, 진짜 끔찍한 저런 것들이 인물인 거예요. 정말. 그걸 이 사람 어디 지역구 어디예요? 아니, 자신은 비례야. 아,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생각 없이 저 짓거리를 한 건데. 실력도 없고. 예.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네. 그럼 기자회견 철회하겠습니다. 이미 했는데 철회한다는데 뭐 무슨 뭐예요? 이게 어쩌자는 뭐야 거야? 이게 의원님? 이거 지가 철회한다면 사람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없었던 걸로 해. 없었던 걸 다 까먹어. 그러면 개돼지들이나 국민들은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건방진 얘기예요? 그렇다면 철회할게요. 그러니까 국힘 답이 없어요. 진짜 해체시켜야 돼요. 하나같이 뭐 이런 인간들만 모여졌어 진짜. 그 이후에도 죄송하다는 말은 안 해요. 최고 맥시멈이 송구야, 송구. 이게 윤석열한테 배운 거거든요.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라. 자, 김민전이 얼마나 더 나쁜 애냐면요. 얘들이 지금 지들끼리도 막 싸워 알려가지고 우리가 진퉁이다 쟤들 막 그러면서 이 문제로 불거져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백골단을 좌파의 뿌락지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어. 그런데 김민전이 그거에 편승을 해요. 이 나쁜 여자가. 인간성도 큰일 났어. 그 이야기는 광고 같다.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해야 돼. 대단합니다. 이것도 하는 거.